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 150페이지고요. 주제는 항일 의병 운동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앞에 있던 부분이랑 다 중복돼서 나오는 거라서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기억납니까? 우리가 잠깐 앞에 거 복습 잠깐 해보면, 자, 우리가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었죠. 그래서 제1차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 체결됐었고, 자, 이에 러시아는 압록강 하류의 용암포를 점령하면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집니다. 그러자 고종 임금은 국외 중립선언을 하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러일 전쟁을 발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의정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고, 그에 따라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은 일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일 전쟁에 대한제국은 일본 편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에 따라서 제1차 한일 협정이 체결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고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가 임명되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고요. 외교 고문으로서는 스티븐스가 임명되어 가지고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갈 때쯤 되니까 각국에다가 조선의 보호국화를 시키는 동의를 받아내요. 특히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에 대한 권리를 러시아가 포기하게 됩니다. 자, 곧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하게 되고요. 이 외교권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슨 부?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됩니다. 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니까 이에 대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황성신문에서는 우리 학습지에는 있어요.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실어서, 시일야가 뭐냐면 오늘 밤, 방성, 대곡 뭘까요? 방성. 소리 지르면서 크게 운다는 겁니다. 왜 소리 지르면서 크게 울어요? 뭐가 체결되어서? 을사늑약이.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 접어요. 기분 더럽잖아, 그죠? 장사할만 날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민영환, 조병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결하게 되고, 특히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던 고종은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헐버트라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미국에게 거절당했고요. 그러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여기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나타나죠. 이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 이준, 이비종, 이상설이라는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보냈었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자, 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일본은 고종을 왕위에서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종의 아들이었던 누가 왕위를 잇습니까? 이 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맞죠? 자,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조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의 내용은 실제로 이 통감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그죠? 맞죠? 여기 핵심은 통감의 권한이 커지는 겁니다. 원래 통감은 어디만 담당하기로 했어요? 통감은 어디만 담당하기로 했어?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권만 담당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정미 7조약에는 이제 외교권과 더불어서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통감이 추천하는 인물을 조선의 고위관리로 임명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작은 글씨로 뭐를 해산한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적혀 있었고요. 자, 그리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하게 되고요.
이듬해에는 경찰권까지 박탈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통합되게 되는, 병합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파트 가볼게요. 요걸 좀 기억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무슨 의병? 을미의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병을 3개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1895년에 을미의병, 두 번째가 무슨 의병? 을사의병, 세 번째가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3개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을미의병의 배경은, 을미의병의 배경은 요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변? 을미사변. 또 하나는 무슨 령? 반발령. 이 2가지에 의한 반발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발생됩니다. 자, 을미의병을 이끌었던 사람은 유인석, 이송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생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병의 지도자는 늘 누구다? 양반 출신의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반 출신도 아닌 누구도 나오겠어요. 일반 평민 출신의 의병장, 리더도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의병을 이끌고 일본에 저항하였다. 이때 농민과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도 의병에 가담을 했다. 그러나 무슨 파천? 아간 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하고 이제 의병들한테 집에 가라고 하니까 의병 대부분 해산합니다. 얘들이 전부 다 유생 지도자니까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교니까 결국에는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왕이 집에 가라 하니까, 왕이 집에 가라고 하니까 집에 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때 해산된 의병과 농민의 일부는 뭐를 조직했대요? 활빈당을 조직했대요. 활빈당. 사실 이 활빈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크게 역사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었던 을미의병이 1895년이잖아.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의병이 1905년 을사의병이거든. 그러면 이 사이가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10년이라는 간격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은 의병이 없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비록 을미의병처럼 커다란 의병은 없었지만 이 을미의병에서 남았던 잔여 세력들이 뭐를 만들어서 활빈당을 만들어서 을미의병에서 을사의병 사이에도 계속해서 활빈당 등 의병 활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 첫 번째 사료를 보면서 을미의병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자료 1번. 을미의병. 을미위병.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하니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고 위관을 찢기는 지경에 이른 데다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였으니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를 깎았으니 이 무슨 병괴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을미의병의 배경을 2가지 찾으면 뭐 뭐겠어요? 단발령과 을미사변이겠죠. 국모의 원수. 그죠? 자,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무슨 늑약이 체결돼? 을사 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의병들이 일어난 거야. 우리 이거를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05년. 자, 여기에는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식? 민종식. 두 번째는 무슨 현? 최익현. 자, 우리 최익현 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최익현 지금 몇 번째 등장하는 겁니까? 세 번째 등장이죠. 3번째 등장. 자,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정읍, 순창까지 세력을 확대했대요. 근데 최익현도 결국에는 왕의 말을 잘 듣는 성리학자죠. 그래서 조선의 군대가 출동을 했어요. 조선의 군대가 누가 보냈을까요, 사실? 고종이 보냈을까요? 민비가 아직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이거? 일본이 보냈겠죠. 맞지? 조선 군대 보고 가라고. 그런데 최익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전을 중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일본한테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쓰시마섬, 우리 대마도죠. 여기로 끌려가서 순국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평민 출신의 누가 등장해요?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슨 출신?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 산악지대와 해안을 따라 유격전을 펼치면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렸다. 자, 두 번째는 을사의병입니다. 우리 을사의병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돌석은 경상도 영덕 사람인데 사납고 날쌔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팔마 단창으로 적을 무수히 죽이니 일병들이 온갖 계책을 써서 생포하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신돌석. 신돌석의 등장은 이게 무슨 의병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니까 무슨 을미예요? 을사예요. 을사 의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일본이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해서 누구를 강제 퇴위시켜버려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죠. 그리고 1907년 한일 심려약, 즉 정미 몇 조약? 정미 7조약이 되면서 뭐 맞아?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당하게 되죠. 그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대 묶어놨는데 사실 헤이그 특사의 구실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서 좀 이상하죠, 문맥이. 그죠? 헤이그 특사의 구실로 고종왕이 강제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되는 거. 근데 정비의병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고종의 강제 퇴위, 또 하나는 군대 해산,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미의병입니다. 1907년. 자, 이때 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을 비롯해서 유생, 상인, 농민, 학생 등 다양한 신분이 참여했다. 특히 해상 군인이 참여하면서 이 정미의병의 전투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치열한 의병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유생 의병장들이 비밀리에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연합부대를 결성합니다. 여기에 무슨 창의군?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요. 자, 이들은 대한제국에 있었던 각국의 영사관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을 뭘로 인정해달래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나라를 침략한 누구랑 싸우고 있다? 일본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 의병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폭동이라고 생각하죠. 폭동. 그런데 이 정미의병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 누구랑? 일본과 전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폭동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무슨 단체다? 교전단체, 전쟁을 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들이 13도 창의군을 모여서 무슨 작전을 해나갑니까? 서울로 가서 일본 애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정미의병의 원인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되겠고요. 자, 전개 과정을 보면 해산된 군인의 참여로 전투력이 상승됐고요. 13도 창의군을 구성했고요. 총대장은 이인영이었어요. 얘들은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무슨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했으나 결국엔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게 당시 정미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자, 신분이 좀 다양하죠. 그죠? 이게 뭐 좀 어린애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특히 여기 누구도 있어요? 이 학생 같아요? 군인. 해산된 군인들도 여기 참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정미의병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정미의병을 한번 읽어보세요. 7월 이후로 황제의 자리까지 빼앗아 이를 선이라 거짓이라고 말하고 안으로 십부의 대신과 밖으로 팔도 수령을 일진으로 메워 위명하고 미관 밀지까지도 일본인이 차지하여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발 디딜 곳이 없었으므로 팔도의 의사가 아무 모의함도 없이 뜻을 같이 하니 민심이 곧 하늘의 뜻인 것이다. 자, 요 사료는 우리가 뭘 보고 정미의병인지 알 수 있겠어요?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이게 고종의 강제 퇴위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당시에 남자들만 그렇게 싸웠던 게 아니라 여성 출신의 뭐도 있었대요.
의병장도 있었다. 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안사람이란 말은 누구를 뜻해요? 안사람. 이것도 사실 없어져야 될 용어긴 한데 안사람이 뭡니까? 옛날에 썼던 거죠. 안사람은 집에 있으니까 안사람이라고 했고 남편들은 어디로 나가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사람. 이게 옛날에 이야기했던 말이죠. 지금 이런 말 잘해서 안 쓰죠. 자, 다음에 요거는 정미의병 당시의 의병장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의 의병투쟁은 주로 양반 중심으로만 움직였잖아. 그런데 이후에는 해산된 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은 주로 누구 주도? 양반 주도였다면 을사의병에는 누구도 등장하고 평민 출신의 의병장, 이름 뭡니까? 신돌석도 등장하고 정미의병에서는 어떠한 군인의 합류로?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아니라 무슨 력? 전투력도 상승된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의병이겠어요? 특히 이게 군인도 있네요. 사병. 정미의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미의병까지 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1907년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가기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 자,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도 의병의 항쟁은 계속됩니다. 특히 이 호남 지역이 지금 전라도 일대입니다. 알겠죠? 이 지역의 의병들은 무슨 전술? 유격 전술, 치고 빠지는 전쟁을 많이 한 거야. 자, 이렇게 의병 활동이 지속되니까, 자, 여기 통감부 있죠? 통감부는 한일 병합 전에 뭐를 다 소탕하고 싶었던 거야? 의병들을 모두 소탕하고 싶었던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이대로 계속 크고 작은 의병들의 활동이 보이는데 한일 병합이 발표되면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날 게 뻔하죠. 그래서 한일 병합 전 이들을 모두 소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실시한 작전을 무슨 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1909년 9월부터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진행된 작전으로 이때는 그냥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호남 지역에 있던 모든 의병과 누구를? 양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의병투쟁이 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일부의 의병들은 어디로?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기지를 만들까요?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해외 등지로 이주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나타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뭐 이러한 근거지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대한제국의 국권이 기울어지자 여러 계몽운동가들도 국권 회복 운동의 방법을 독립전쟁으로 전환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몽운동가들은 우리가 계몽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지윤, 계몽이라는 말. 계몽이라는 말은 무지를 알무로 깨우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깨우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지? 자, 이렇게 깨우치려면 뭐 시켜야 됩니까? 공부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계몽운동가들은 독립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똑똑하게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을 추구했던 반면 무장 독립운동가들은 무조건 총칼로만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의 다 빼앗아 가니까 애국 계몽 운동가들도 국권 회복 운동 방법을 뭘로 전환한 겁니까? 무장으로 뺏어야 된다.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중근, 홍범도, 유인석 이러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의병을 모집해서 일본군 상대로 치열한 항일 투쟁을 전개합니다. 자, 한편 을사늑약 체결에 앞섰던 이 매국노들 있죠? 5명 기억납니까? 우리 재순이, 또 이지용이, 그 다음에 완용이, 그 다음에 근태기.
또 중현이 이런 5명들 있잖아.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응징하려고 하는 의사가 뭡니까? 의사. 의로운 지사입니다. 닥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너는 의사입니까? 너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까? 참아요? 아, 불의를 잘 참아요? 혹시 이거예요? 일단 얘 성능 이 아니잖아. 이는 이우준이고. 나 이름이 똑같다 했잖아. 자, 갔다 와. 자, 그 다음에 이 나철과 오기오, 우리 얘들 뭐 만들었던 사람이요? 이 나철. 이 대종교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대종교는 누구를 모시는 종교야? 당군 맞죠? 이 나철과 오기오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뭐를 만들어서 자신회를 만들어서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이 오적 암살단을 구성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지? 저는 앞으로 철이라고 붙은 이름과 기호라고 붙은 이름들을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상극 아니에요? 조만간이다. 그 다음에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전에 이 스티븐스 언제 등장했어요? 우리 제1차 한일협약 고문 파견할 때 스티븐스가 왔잖아. 근데 쌤이 스티븐스가 외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이 미국으로 가서 이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인물이죠, 맞죠? 중근이 형 맞죠? 얘는 하얼빈에서 누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그리고 여기 또 요새 또 핫한 인물이시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시잖아, 그죠? 이름이 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명동. 너 상극은 또 이재명일 수도 있겠네. 아니, 완용이 아니죠, 지용이잖아. 그래서 명동성당 앞에서 누구를 이 완용이를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는 이러한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야, 이거 누가 쓴 거냐? 한국사가 너무 싫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가 싫냐? 너냐? 왜 싫은데? 재밌잖아. 네가 지용해라. 재미없냐? 한국사 재미없어? 그래도 우리가 과거인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개 좋아해. 일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대. 일본이 가장 우리의 역사를 없애려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요 표시 보면은 의병들이 막 나타났던 건데 대부분 의병들이 줄어져 가는데 요 시기에 보면은 1909년에 여기 유독 막 많이 활동하는 게 있죠. 이게 전남 지역이잖아. 여기가 이제 호남 지역이었어요, 호남. 그러니까 통감부가 여기만 좀 톱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연도도 1909년이잖아. 그래서 남한 무슨 작전? 여기가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이 표시를 보면은 호남 지역의 의병 열기가 고조되니까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야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남한 대토벌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했대요? 죽였답니다. 맞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 오적 암살단입니다. 자, 너의 상극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철, 오기오 등은 1.4.5적 처단과 계몽운동을 목표로 1907년에 자신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1.4.5적을 처단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고 결사대를 모집하였으나 사전에 거사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아이고, 실패했대요. 다행입니다, 지용이. 살았네요. 그죠? 자, 다음에 장인환 전명훈. 얘는 스티븐스죠, 그죠? 스티븐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안중근 의사, 우리 내가 이토를 쏜 이유 있죠? 우리 막 뜬뜬뜬 있잖아. 명성황후를 시해한제 하잖아. 정미 뭐 하면서 강제로 체결케 한제 뭐 있잖아, 알지?
집에 가서 한번 또 보세요. 알겠지? 좀 이따 한번 틀어줄게.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 자, 사실 이 동양평화론은 누가 맨 처음에 만들었냐면 이토가 먼저 만들었어요. 이토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거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근데 처음에 이토는 그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어때요? 이게 순거짓이잖아. 그죠? 자기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라는 명목으로 주변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안중근이 정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자기만의 동양평화론을 다시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양 제국을 막기 위해서 한중일 삼국이 뭐 해야 된다? 연대. 서로를 자꾸 먹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공동 군대를 만들고 공동 항구를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됐죠? 자, 그러면 다 배웠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